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ITQ 자격증, 그 중에서도 아래 한글 자격증을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글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누구든지 일주일이면 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와 함께 기출문제를 일주일 동안 총 7번만 풀어보면 ITQ 시험에서 바로 A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을 먼저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내 컴퓨터에 가시면 문서가 있을 거고 문서 안에 있는 이 ITQ 폴더에다가 여러분들 수험번호 다시 이름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을 함께 살펴볼까요? 공통 부분 두 번째 보면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빨강, 파랑, 노랑의 값이 255, 255, 25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오피스 색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클릭만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 10, 제보는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항목을 보면 페이지 구분에 1페이지에서는 문제번호 1, 2를 2페이지에서는 문제번호 3, 4를 3페이지에서는 문제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5번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네요. 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매 시험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용지 여백과 페이지 설정을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이름 저장을 통해서 ITQ 폴더에 수험번호 다시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했다면 우리 무조건 곧바로 F7 누를 거예요. F7을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은 무조건 11,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 즉 위에 있는 이 두 개, 아래에 있는 두 개, 위 두 개, 아래 두 개는 10, 1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11, 11, 위 두 개, 아래 두 개, 10, 10. 설정 눌렀더니 용지 여백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설정을 해볼 건데요. 1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1번, 2번 써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를게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3번, 4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를 위해서 컨트롤 엔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때 주의할 점, 5번은 문제 번호를 쓰지 않는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번호 밑에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꼭 번호 옆에다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번호 밑에다가 우리는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출력 형태의 영어와 한글이 나와 있지요. 영어와 한글을 먼저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고요. 우리 출력 형태 보면 영어와 한글 사이에 띄어쓰기, 즉 줄바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바꿈 없이 이렇게 이어서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함께 볼게요. 스타일 이름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력한 이 본문 내용 4줄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아까 들어올 때 용지 여백 설정이 F7이었다면 스타일 적용은 F6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F6 키를 눌러주시고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스타일 이름 거기에 써있네요. 인터넷이라고 써있네요. 인터넷 적어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문단 모양이네요. 여기 문단 모양이라고 바로 보이죠? 문단 모양 들어가면 거기 첫 줄 들여쓰기, 여기 첫 줄에 들여쓰기, 근데 15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때에는 10포인트인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문제 조건을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여기 문단 아래 있죠? 문단 아래를 10, 문단 아래를 10 설정해 줄게요.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글자 모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 모양 들어가시고요. 근데 글꼴이 한글과 영문 따로따로 나와 있죠? 언어를 한글 먼저 설정해 줄게요. 한글은 굴림이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첫 글자인 굴만 쳐볼게요. 이렇게 굴림 선택해 주시고 크기는 10 바꿀 거 없고 장편 95, 자간 -5. 이거는 매 시험마다 문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 조건을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설정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한글 설정 끝났고 영어 설정을 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을 다시 들어갈게요. 글자 모양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영어로 도둠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어로 도둠. 장평 자간 다시 한번 입력해야 되겠죠? 장평 95, 자간 -5 다시 한번 입력하시고 기준 크기는 10 똑같네요. 설정. 자, 이렇게 했으면 추가, 설정 눌러볼게요. 알아서 이쁘게 바뀌었죠?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빨간 밑줄이 떴다면 오타는 없는지 오타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선생님은 빨간 줄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없어서 오타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 오른쪽 끝에가 영어는 피플에서 끝났고 한글은 부족으에서 끝났어요. 어디서 끝나는지 이 출력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맞춰주셔야 합니다. 영어는 피플에서 끝났고 한글은 부족으에서 끝났어요. 항상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 끝에 끝나는 글자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문단 아래 간격을 적용했더니 여기 줄바꿈을 한 것처럼 마치 엔터를 누른 것처럼 이렇게 줄바꿈이 된 듯한 효과가 들어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역시 문제 밑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리 표를 먼저 입력할 건데 거기 표를 보니까 가로로는 5줄이 있고요. 세로로는 6칸이 있네요. 입력에 가시면 여기 표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5줄 6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5줄 6칸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보면 여기 쉼표를 쓰지 않고 숫자 데이터를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 조건을 보면서 한 개씩 같이 만들어 볼게요. 표 전체 조건이 표 조건 1번에 나와 있네요. 자, 마우스를 표 테두리에 갖다 대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지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요. 위에서 도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둠. 10포인트는 바꿀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표 콤마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캡션은 뭐냐면 자, 이 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캡션 넣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캡션이 있는데 얘 역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캡션이 뭐냐면 표 오른쪽 위에 보면 표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캡션이 오른쪽 위에 있죠. 자, 그래서 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캡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를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시고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 오른쪽 정렬했어요.
여기 캡션에서 위로 해주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2번 조건 볼게요.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전체 가운데 정렬하고 시작할게요. 전체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여기에서 숫자 부분을 오른쪽 정렬하기 위해서 숫자 부분, 합계도 숫자가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전부 드래그 해야 되겠죠? 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자, 선생님이 천자리 쉼표 안 넣었어요. 그 이유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천단위 구분 쉼표 여기 보이시죠? 자리점 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자리 쉼표가 생긴 것이 확인되네요. 여기 위에서 자리점 넣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표조건 3번 볼게요. 표조건 3번은 셀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고 노란색 부분이 딱 이만큼이네요. 이만큼 영역 잡아주시고요. 영역을 잡았으면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들어갈게요.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자, 여기 배경색을 넣을 수 있고, 자, 색. 이때 주의할 점, 선생님이 아까 오피스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오피스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노란색을 넣으셔야만 RGB 값이 255, 255, 0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 설정해 줄게요. 자, 4번 조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빈칸의 합계 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칸에만 합계를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빈칸까지 필요한 데이터와 합계를 넣을 부분을 전체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만약에 여기가 평균이었다면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을 클릭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각선이 있네요. 대각선. 자, 요 칸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F5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 나 F5 못 외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칸을 선택했다가 여기만 클릭하시면 한 칸만 선택이 될 거고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대각선 테두리를 넣어주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가셔서 왼쪽 대각선 하나, 오른쪽 대각선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설정했더니 X자가 이렇게 생겼고 표조건 5번 볼게요.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했네요. 선 모양 보니까 전체 테두리 요 바깥쪽이 두 줄이고 여기도 테두리가 두 줄, 여기도 테두리가 두 줄이죠. 자, 전체 선택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자, 우리는 요 테두리 메뉴로 가시고 두 줄짜리로 바깥쪽으로 설정해줬더니 바깥쪽이 두 줄로 바뀌었고 자, 첫 번째 열도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두 줄짜리 테두리 바깥쪽으로 적용. 첫 번째 행도 마찬가지. 첫 번째 행도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두 줄짜리로 바깥쪽. 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바로 밑에 차트로 넘어갈게요. 차트 조건 1번을 보니까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명예훼손, 사이버 도박, 사이버 음란물감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란색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보시든 이 노란색 부분 가지고 차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노란색 부분만 드래그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차트 만들기 했더니 아래쪽에 차트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고 얘 역시 마우스 커서를 테두리에 갖다 대니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커서 모양이 바뀌었고 얘를 이렇게 늘려줄게요. 자, 우리 지금 차트를 선택한 거고 차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셔야 합니다. 요 안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가 있답니다. 자, 다시. 자, 요게 기본 모양이었고요. 안에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끔 뜹니다. 차트 조건 2번 볼게요. 종류는 묶은 가로막대형. 자, 차트 종류 바꾸기 위해서 왼쪽 위에 여기 가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묶은 가로막대형이 무엇인지 나타나지요?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조건 보시고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묶은 가로막대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 제목은 궁서 진하게 12포인트, 배경은 손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자, 제목을 먼저 넣어야겠네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제목 모양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제목 모양. 자, 위치는 보임을 체크하시고 위쪽에 있으니까 위 선택하시고 글자로 가셔서 여기 차트 제목 입력할게요.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 자, 밑에 글꼴 바꿀게요. 궁만 입력해도 궁서 이렇게 뜨지요. 궁서 12포인트 진하게는 첫 번째 거. 진하게 배경에서 배경 메뉴로 이동하셔서 선 모양은 한 줄로 그림자는 2포인트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누를게요. 설정.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단위 땡땡 건이라는 축 제목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축 제목 들어갈게요. 축의 제목을 입력할 거니까 축 제목으로 들어가시고 선생님은 제목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가로값축 할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제목이 왼쪽에 있었다 하시면 세로 항목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가로값축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보임 축 내용 입력할게요.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건 띄어쓰기 꼭 잘 해주시고요. 얘는 4번 조건 보니까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궁서 보통 10이래요. 여기에다가 궁서. 자, 보통은 얘가 보통인데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따로 바꿀 거는 없습니다. 궁서 보통 10포인트, 궁서 보통 10포인트 하시고 설정했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더블 클릭하시고 글자 가셔서 궁서 보통 10, 궁서 보통은 체크가 되어 있고 10 아래쪽에 있는 이 숫자도 마찬가지 숫자 더블 클릭하시고 글자 가셔서 궁서 보통 10 오른쪽에 있는 얘를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시고 궁서 보통 1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범례는 출력 형태를 보니까 겉에 한 줄짜리 테두리가 들어가 있지요. 테두리는 배경에 가셔서 선 모양 한 줄로 선 모양을 한 줄로 바꿔주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이번 거는 선생님과 끝났는데 자, 밑에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0 단위로 끊어진다거나 16,000에서 끝나는 등 만약에 숫자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축 얘는 지금 가로값이니까 가로값 축으로 가시면 여기 비례해서 자동으로 꾸밈을 없애주시고 최소값은 지금 0이니까 0 최대값은 18,000이니까 18,00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숫자가 다르다면 여기 비례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눈금선은 0을 제외하고 이 눈금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습니다 이 뜻인데 만약에 1000단위다 하면은 18개로 늘어나게 되겠지요. 자, 여기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변경할 게 없으니까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 역시 아래쪽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3번 밑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했으면
1번 문제, 2번 문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띄어쓰기 조금 해주시고 1번 문제 먼저 풀도록 할게요. 보니까 수식 편집기로 수식을 작성하라는 문제인데요. 수식 편집기는요, 입력에 가시면 수식이라고 fx 있을 거예요. 입력에 가시면 수식, fx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입력할 기호는 딱 3개밖에 없어요. 더하기, 빼기, 는, 갖다 표시 는, 더하기, 빼기, 는. 알파벳은 당연히 키보드로 입력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하지 않고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기호는 더하기, 빼기, 는 3개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한 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G, 그 다음 갖다 표시 는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 분수가 나왔네요. 여기 분수 모양 바로 보이죠? 분수 모양 선택하시고요. 위에 GM, 자, 방향키 이용해서 아래 화살표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R제곱인데 제곱은 여기 첫 번째 위첨자 보이시나요? 위첨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에 입력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계속 입력하면 위첨자에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입력한 후에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마우스 커서 크기가 달라져 있죠? 한 번 더 누르니까 분수를 완전히 빠져나왔네요. 갖다 표시 다시 한번 누를게요. 분수가 또 들어가네요. 분수 눌러주시고 6.67 곱하기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클릭하시면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랑 빼기만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클릭할 거예요. 6.0 곱하기가 또 나오네요. 10에 24승은 다시 위첨자. 방향키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로가 나오는데 이 괄호마저도 위에 괄호 보이시죠? 괄호 클릭해서 들어갈 거예요. 괄호 6.4 곱하기 10에 위첨자 7승. 방향키 이용해서 괄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위첨자. 만약에 위첨자 말고 여기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방향키 빠져나올게요. 또 이렇게 아래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 지웠어요. 선생님이 다시 넣을게요. 제곱 다시 넣어주시고 수식 편집기 다 입력했으면 여기 문 열고 나가주세요. 여기 넣기. 이렇게 입력이 끝났습니다.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수식 편집기 FX 들어가시고 자, 대문자 G 갖다 표시 는 숫자 2 입력하시고 자, 여기 적분 표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적분 표시 하시고 자, 아래쪽에는 분수가 들어가네요. 분수 입력하시고 2분의 A 입력하시고 방향키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세요. 방향키 이용해서 위쪽 방향키 클릭하시고 A. 자, 오른쪽 방향키 입력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분수 넣으시고요. B 그 다음에 루트, 여기 루트 있죠? 루트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글씨가 없다면, 숫자가 없다면 그냥 빈칸으로 내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A 위첨자 제곱 방향키로 빠져나오고 빼기는 직접 입력한다고 했죠. 빼기 X의 제곱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오시고 A 입력하시고 오른쪽 방향키로 완전히 분수 빠져나온 다음에 DX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 나가기 누를게요. 그 다음에 혹시 수식 편집기에서 여기 알파, 베타, 파이 이런 것들 여기에 있습니다. 파이 같은 거 여기 있고요.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입니다. 구분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조건에 나오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 열고 나가기 눌러서 이렇게 3번 문제도 끝났네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밑에 또 마우스 커서 해주시고 중간중간 저장 버튼 누르세요. 저장 버튼 중간중간 꼭 눌러주세요. 자, 4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인데요. 도형을 삽입할 때에는 무조건 바닥에 있는 거 먼저 삽입할 거예요. 바닥에 보시면 노란 색깔 배경에 노란 색깔 배경색을 가진 직사각형이 먼저 나오는데 입력에 가시면 여기 직사각형 보이시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드래그 해주시고 알파벳 P 누를게요. 알파벳 P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 누르셔도 되는데 알파벳 P가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개체 속성 들어가셔서 이 노란색에 따른 화살표 조건을 찾아보니까 크기가 몇으로 나와 있나요? 화살표 잘 찾아가셔야 합니다. 맨 바닥에 깔린 직사각형의 크기는 선생님이 가진 문제의 경우 125 곱하기 145라고 되어 있네요. 반드시 크기 고정 눌러주세요. 반드시 크기 고정.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 조건 1번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되 모든 도형을 출력 형태처럼 작성하세요. 2번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따로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색을 임의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채우기 가서 선생님이 임의의 색을 아무렇게나 넣어줄게요. 아무렇게나 넣어줄게요. 자, 그런데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얘는 모서리가 둥글죠? 자, 둥근 모서리 다시 P 눌러서 개체 속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가시면은요, 선 메뉴 중에 둥근 모양이라고 있을 거예요. 둥근 모양. 둥근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목 넣을 건데요. 제목에 있는 조건을 따라가 보니까 글상자라고 되어 있네요. 글상자는 요 직사각형 왼쪽에 가로 글상자 보일 거예요. 이 바로 첫 번째 도형이 글상자입니다. 글상자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셨으면 안에다가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노력. 마우스 커서를 모서리에 갖다 대면 이렇게 네모로 변하는 순간이 있고 이때 클릭을 해주시고 또 알파벳 P 눌러줄게요. 알파벳 P 개체 속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선에서 모서리가 둥글죠? 얘는 반원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기본으로 가셔서 크기를 보니까 120 곱하기 15라고 되어 있네요. 120, 그 다음에 15, 반드시 크기 고정. 반드시 크기 고정. 면색이 파랑이니까 채우기 가셔서 면색에 파랑을 넣을 건데 이때 반드시 우리 오피스에 있는 파란 색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에 있는 이 파란 색깔 0,0,255라고 자동으로 뜨지요. 오피스에 있는 파란 색깔로 설정. 위치를 이쁘게 이동시켜 주시고요. 글꼴 바꿀게요. 위에서 직접 바꿔주세요.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20포인트, 하얀색, 여기 빨강 색깔 가 보이시나요? 빨강 색깔 가, 이게 바로 글자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빨강 색깔 가 여기 눌러서 하얀 색깔 글씨,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주세요. 가운데 정렬해주세요. 거기 보시면 수평 수직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평 가운데를 맞추시면 되고 수직은 기본적으로 이 글상자는 가운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가운데만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직사각형이 하나 또 있네요. 직사각형 여기에 있죠. 도형에서 여기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자, 이 도형 메뉴가 안 뜨신다면 입력에 가시면 있습니다. 입력에서 직사각형 선택하셔서 이렇게 삽입해 주시고 또 알파벳 P 눌러주시고요. 얘는 크기가
100 곱하기 50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걸로 해주세요.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거. 얘는 선 모양은 바꿀 거 없으니까 채우기로 넘어갈게요. 채우기를 보시면 면 색깔을 임의의 색깔, 선생님이 원하는 아무 색이나 막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임의의 색깔 넣으라고 했으니까 까먹지 마세요. 자,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는 글맵시 볼게요. 글맵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해 보시면 여기 글맵시 보이시죠? 글맵시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글맵시 내용을 입력할게요. 디지털 시민교육 입력해 주시고 글맵시 모양이 역갈매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알맞은 것을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역갈매기 선생님은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글꼴도 바꿀게요. 글꼴은 보니까 도둠 빨강이네요. 도둠 빨강색은 나중에 바꿀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적용했더니 뒤에 숨을 거예요. 뒤에 숨은 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알파벳 P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알파벳 P 눌러주시고 여기서 채우기를 지금 빨강색이니까 오피스로 바뀌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피스에서 빨강색 바꿔주시고 기본에 가시면 여기 글 앞으로라고 있을 거예요. 본문가의 배치를 글 앞으로. 기본에 있는 개체 속성에서 본문가의 배치를 글 앞으로 해주시고 설정했더니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크기가 정해져 있네요. 개체 속성에서 여기는 50, 높이는 30. 크기 고정 반드시 해주시고 크기 고정 반드시 해주시고 설정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그림이라고 있는데요. 그림은 내 PC, 내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문서에 ITQ에 픽처라고 항상 있을 거예요. 픽처. 자, 로고 1 넣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1 넣기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자, 얘 역시 알파벳 P 눌러서 개체 속성 들어가 주시고 알파벳 P 눌러서 개체 속성 들어가 주시고 크기 먼저 바꿀게요. 40 곱하기 30 크기 고정. 사이즈는 이 크기는 문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효과 회색조를 넣기 위해서 그림 메뉴로 이동할게요. 그림 메뉴 가시면 회색조라고 있지요. 그림 메뉴 가시면 회색조 있습니다. 회색조 설정 누를게요. 아, 얘 P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글 앞으로 이거 설정해 줄게요. 글 앞으로 이렇게 나왔지요. 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가 있는데 하이퍼링크는 5번 문제의 책갈피를 넣어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킵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밑에 있는 가나다 입력해 볼게요. 가나다 입력에서 직사각형을 먼저 삽입해야 되겠네요. 직사각형 삽입하시고 또 알파벳 P 개체 속성 들어가도록 할게요. 개체 속성 들어가시면 밑에 있는 거는 10 곱하기 15네요. 10 곱하기 15 수정해 주시고 반드시 크기 고정. 10 곱하기 15 반드시 크기 고정. 자, 면색은 흰색을 빼고 나머지 색깔 겹치지 않게 임의의 색깔을 넣어야 되니까 채우기 가셔서 면색을 겹치지 않는 색으로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근데 테두리도 다르네요. 테두리가 둥글죠? 알파벳 P 다시 한번 눌러서 선 가셔서 둥근 모양 넣어주도록 할게요. 둥근 모양 이렇게 넣어줬고요. 얘 위에 직사각형을 다시 한번 삽입할게요.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이렇게 직사각형 삽입하시고 알파벳 P 눌러서 채우기는 하얀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채우기는 하얀색 지금 되어 있죠? 채우기는 하얀색.
그 다음에 기본으로 가서 크기는 15 곱하기 12. 반드시 크기 고정. 반드시 크기 고정. 설정해 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서 조금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로 글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다음 가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 가를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 해 주시고 도둠 20포인트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글꼴도 바꿔줄게요. 도둠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바꿔줄게요. 가운데 정렬 바꿔주시고 수직으로는 이미 기본값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걸로 넘어갈 건데 오른쪽은 글상자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첫 번째 거가 글상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거 여기 클릭해서 글상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알파벳 P 또 누를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P 선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선 메뉴로 가셔서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인데 선생님은 파선이 좋아서 파선이고 두 번째 거 내지 세 번째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파선 선택하도록 할게요. 면색은 색 없음이래요. 채우기 가셔서 색 채우기 없음 해주세요. 면색은 색 없음이니까 채우기 가서 색 채우기 없음 설정하니까 이렇게 떴고요. 자, 바깥에 클릭했다 다시 여기 안쪽을 클릭하면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가장 긴 글을 입력할 거예요. 가장 긴 글. 선생님은 세 번째 거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이 가장 길어서 가장 긴 글 세 번째 걸로 입력을 했습니다. 가장 긴 글로 입력해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 긴 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 바꿀게요. 위에서 굴림 18포인트. 자, 그랬더니 이렇게 두 줄이 되죠? 이래서 선생님이 가장 긴 글 입력하라고 한 거예요. 얘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 이쁘게 해줬고 크기 조절이 이쁘게 끝났으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번호 얘네도 동시에 클릭해서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 됩니다. 얘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복사할 거라서 일직선으로 내려오게 수직을 맞춰서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지금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죠?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눌렀더니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고요. 플러스로 드래그 한 번 더 클릭해서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거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글자를 바꾸면서 이 뒤에 있는 네모, 이 뒤에 있는 직사각형 면 색깔을 겹치지 않게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색상이 뭔가 확인하면서 겹치지 않는 색깔로 이렇게 겹치지 않는 색깔로 일일이 바꿔주도록 하세요. 겹치지 않는 색깔로 겹치지 않는 색이 웬만하면 없네요. 요렇게 이렇게 바꾸시고 글자만 수정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문화 조성 가운데 정렬 안 했네요. 다 가운데 정렬 해줄게요. 아까 전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복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가운데 정렬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개 다 가운데 정렬까지 끝난 것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위치 이쁘게 하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위로만 올리시면 되죠? 여기까지 4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타이핑을 해놨는데 5번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 앞에 하트도 안 넣었고요. 여기 앞에 문단 번호도 안 넣었어요. 표도 이렇게 빈칸이 존재하지요? 여기 제목 앞에 그대로 입력했고 여기 띄어쓰기도 안 하고 입력했어요. 일단 이렇게 입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다 끝났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5번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제목을 볼 건데요. 제목 드래그 하시고요. 얘는 도둠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덧말 넣기라고 있는데 덧말은 여기 입력에 가시면 덧말 넣기라고 있습니다. 덧말 넣기 클릭해 주시고요. 덧말은 요 제목 위에 쬐끄만 글씨 있죠? 쬐끄만 글씨 디지털 시민 역량. 자, 덧말 넣기 위에 넣을지 아래 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위에 있으니까 지금 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갈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앞에 맨 앞에 건전한 요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를 클릭해 주시고 책갈피 역시 입력 옆에 있는 이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책갈피라고 있을 거예요. 책갈피 클릭하시고요. 책갈피 이름은 인터넷 윤리라고 하네요. 인터넷 윤리 책갈피 입력해 주시고요. 넣기 입력할게요. 자, 그럼 아까 책갈피 때문에 건너뛴 게 4번 문제에 있었어요. 아까 전에 이 그림 책갈피로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었죠? 이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있을 때도 있고 이 글맵시에 있을 때도 있어요. 문제를 항상 잘 보세요. 글맵시에 하이퍼링크가 있는지 그림에 있는지 잘 보시고 이 그림에서 선생님은 할게요. 그림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을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하이퍼링크라고 있고 방금 전에 만든 책갈피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추가한 책갈피로 클릭하시고 넣기 하면 자, 된 거예요. 보세요. 클릭하려고 했더니 마우스 커서가 바뀌죠?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링크예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책갈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이어서 볼까요? 자, 일단 여기 맨 첫 번째 국민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 해주시고요. 조건을 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이라는 첫 번째 글자가 보면 두 줄 먹고 시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서식에 가시면 서식 옆에 있는 아래 화살표를 누르니까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하시고 얘가 두 줄 먹고 시작하니까 두 줄짜리 선택하시면 되고 얘 글꼴을 보니까 궁서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랑 역시 오피스에 있는 노란색을 클릭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RGB 값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입력에 가면 그림 클릭하면 되고 거기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조금 전에 4번 문제에서 넣었던 위치랑 똑같아요. 내 컴퓨터에서 내 문서 들어가시면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 사안은 6개의 그림이 합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그림은 이 악수 그림만 필요하니까 이 부분만 잘라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자르기가 있고 자르기를 굳이 안 눌러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모서리에 갖다 대면 이렇게 검정 색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줄이면 우리가 원하는 악수 사진만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개체 속성 P, 알파벳 P 기억하시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 또는 알파벳 P 누른 다음에 자, 얘는 크기가 40 곱하기 35라고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반드시 조건 확인하시고 크기를 입력한 다음에는 반드시 크기 고정 잊지 마세요. 크기 고정하시고 바깥 여백 왼쪽 2m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여백 메뉴에서 왼쪽 여백을 2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눌러주시고 자, 지금부터 방향키를 이용할 거예요. 왼쪽 방향 버튼을 눌러서 거기에 있는 글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보면 첫 번째 문장은 새에서 끝나고 그 다음 무분에서 끝나고
방송에서 끝나니까 또 왼쪽 버튼 눌러서 쭉 당겨주시고 사이에서 끝나고 하얏으에서 끝나고 윤리에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글자가 그림 왼쪽에 있는 글자가 여기 있는 출력 형태와 맞게끔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을 할 차례인데요. 두 번째 단락, 여기는 두 칸 띄어쓰기예요. 한 칸 말고 두 칸 띄어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에서야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두 칸 띄어쓰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추진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드래그한 다음에 한자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거는 처음에 글자 입력할 때, 타이핑할 때 애초에 하면 좋겠죠. 여기 한글 가로 열고 한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바꾸기 눌렀더니 한글 가로 열고 한자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기능 또한 똑같아요. 드래그한 다음에 한자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글 가로 열고 한자 이걸로 바꿔주시고, 만약에 한자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이랑 똑같은 한자를 선택한 다음에 바꾸기를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인터넷드림단 옆에 각주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는 뭐냐면 맨 하단에 설명 문구가 들어가 있지요. 그것을 각주라고 합니다. 한국인터넷드림단 옆에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 하신 다음에 각주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입력 메뉴 보시면 여기 각주가 보이시죠? 각주 클릭하시고, 자, 지금부터 각주를 입력할 건데 여기 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여기에서 번호 모양을 가 동그라미 모양, 이거는 문제마다 다릅니다. 문제 조건을 보시고 그때그때 알맞은 모양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각주 구분선은 5cm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이 5cm이기 때문에 바꿀 거는 따로 없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닫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앞에 하트 모양이 있는데 하트는 여기 문자표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단축키를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축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특수기호에 대한 단축키는 컨트롤 F10입니다. 컨트롤 F10 이 정도는 외우세요. 컨트롤 F10 누르시면 여기 한글 문자표에 웬만한 게 다 있을 거예요. 한글 문자표에서 지금 여기에 맞는 하트, 보통 당구장표 모양도 많이 나오고 이런 동그라미 모양도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하트니까 하트 넣기 하시고 띄어쓰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여기 밑에도 하트 넣어볼까요? 단축키 컨트롤 F10, 컨트롤 F10 넣기 띄어쓰기, 띄어쓰기 잊지 마시고, 자, 제목 드래그 하시고요. 제목을 드래그 했으면 글꼴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꼴은 문제를 보니까 굴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굴림 18. 그 다음에 글자가 하얀색인데 이때 주의할 거, 우리 하트는 검정색이에요.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음영도 요만큼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만큼만 드래그를 다시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들어가면,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들어가면 여기 글자 색은 하얀색, 음영색은 빨강색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오피스로 바꿔주신 다음에 빨강색으로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A와 동그라미 1을 선생님이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문단번호로 넣어줄 건데, 일단 문단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곳을 전부 다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을 거예요. 문단 번호 모양. 문단 번호 모양으로 들어가서 우리 보니까 A 다음에 동그라미 1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없죠, 보면? A 다음에 동그라미 1이 없기 때문에 일단 A로 시작하는 얘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용자 정의를 들어가면 여기 ABC로 지금 선택 잘 되어 있는 거, 1수준은 ABC로 선택이 잘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2수준으로 가볼게요. 2수준에서는 동그라미 1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1수준에서는 A 다음에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번호 서식
1 수준 옆에 여기 마침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수준은 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점을 지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점을 지워주세요. 번호 서식에서 점을 지워주시고 문제 조건을 보면 1수준이랑 2수준에 문단 여백이 있을 거고요. 여백이 있고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수준 먼저 볼게요. 1수준을 보시면 여기 너비를 20만큼 주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2수준으로 가볼게요. 2수준에서는 요 너비가 30이고 얘 역시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설정 눌렀더니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했고 자, 이 두 개는 2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1수준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컨트롤 플러스 한 번만 눌러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2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 두 줄 잡고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니까 한 수준 이렇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전체 드래그 하시고요. 이만큼 드래그 하시고 여기 줄간격을 180으로 바꿔줄게요. 줄간격을 180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만큼 제목 부분 드래그 하시고 얘 역시 굴림 18포인트라고 나와 있네요. 위에 글꼴에서 굴림 18로 바꿔주시고 밑줄은 보니까 하트를 제외하고 하트를 빼고 이 부분만 밑줄, 여기 밑줄 있죠? 밑줄 입력하시고 강조점이 두 군데 있어요. 인터넷 윤리랑 과정별,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인터넷 윤리 먼저 드래그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들어갈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들어가시면 확장에 가시면 여기 강조점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하얀 색깔 동그라미들이 글자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 하얀 색깔 동그라미에 있는 무늬를 보면 되는데 지금은 색깔 없는 동그라미니까 요거 두 번째 거 이거 설정해 주시고 과정별도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가셔가지고 확장해서 강조점을 요거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제목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표를 볼까요? 자, 일단 전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일단 전체 눌러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자,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로 바뀌어 있죠. 자,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여기 선에 갖다 대시고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한 줄이 될 때까지 쭉 당겨주세요. 일단 무조건 당겨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초중고 학생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칸이 하나로 되어 있죠. 자, 오른쪽 마우스에서 셀 합치기 누르셔도 되고 알파벳 M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셀 합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운데 정렬 셀 합치기 요렇게 지금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전체 글꼴이 도둠 12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 볼게요. 표 전체 글꼴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를 표 여기 가장자리에 갖다 대면 이렇게 네모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서 전체 글꼴 한꺼번에 바꿀 거예요. 도둠 입력해 주시고요. 10포인트는 바꿀 게 없고 가운데 정렬 아까 전에 했고 셀 배경 제목 부분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 제목 부분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으로 가셔서 그라데이션 시작색은 하얀색이었고요. 끝색은 노란색이네요. 얘 역시 오피스 색깔인지 항상 확인하신 다음에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얘 유형 보니까 왼쪽 대각선이래요. 왼쪽 대각선.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조건 확인하세요. 매 시험마다 다르니까 조건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한 조건을 선택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 테두리를 바꿔야 되는데 일단 제목 부분 달라져야 되겠죠? 제목 부분 위아래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랫부분이 2줄짜리네요. 보니까 제목 먼저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테두리 가셔서 2줄짜리로 여기 위아래 이렇게 해줄 거예요. 설정. 자, 이번에는 요거 전체에서 위아랫 부분 테두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2줄짜리로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둘 다 2줄인 거 확인한 다음에 설정해 주시고, 자, 아까 글꼴 바꾸니까 얘가 지금 2줄로 변했죠. 얘 좀 더 이렇게 늘려 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늘려 주세요. 한 줄로 만들어 주세요. 항상 모든 문제는 출력 형태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타 있으면 오타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테두리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다시 한번 들어가서 선이 없으니까 선 없음으로 왼쪽 오른쪽 선 없애주시고 설정하니까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됐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 제목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궁서 24포인트 위에서 바로 바꾸시면 되겠죠? 궁서 24포인트 진하게, 이거 첫 번째 거 진하게. 그 다음에 장평이 105%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장평은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들어가면 있었어요.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가면 기본에 장평이 지금 기본적으로 100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105로 바꿔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이렇게 하면 제목까지도 끝. 여기까지 5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안 했을까요? 머릿말과 쪽번호가 남아있죠. 자, 우리 머릿말이랑 쪽번호를 매기기 위해서 머릿말 먼저 넣어볼게요. 머릿말을 넣기 위해서는 쪽을 누를 건데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있을 건데요. 머릿말 클릭하시고요. 만들기. 자, 머릿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하시고 보니까 굴림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굴림 10으로 바꿔줄게요. 굴림 10으로 바꿔주시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자, 머릿말 입력 끝났으면 머릿말 꼬릿말 닫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쪽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쪽에 가시면 여기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을 건데요. 쪽번호 매기기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 위치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줄표는 여기 1 양옆에 찍찍 보이시죠? 이 찍찍 이 줄표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없으면 얘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선생님은 없으니까 체크 해제할 거고 알파벳으로 선생님은 되어 있어서 ABC 할 건데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문제 보시고 문제랑 똑같은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알파벳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넣기를 했더니 세 번째 페이지라서 C라고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 보니까 2로 삽입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쪽을 다시 눌러보시면 쪽 옆에 아래 화살표를 다시 누르면 여기 세 번호로 시작이라고 있고 세 번호를 A, B, C, D, E 5니까 거기 조건에도 나와 있어요. 5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5. 여러분들도 조건을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5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마지막, 이번엔 진짜 마지막. 자, 얘를 넣으니까 위에도 이렇게 생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두 번째 페이지 클릭 일단 하신 다음에 쪽에 가면 또 감추기가 있어요. 쪽번호 매긴 다음에 세 번호로 시작한 다음에 감추기 이거 3개 차례대로 해줄 거예요. 이번에 감추기 해줄 건데 머릿말 쪽번호 2개 다 클릭해주세요. 안전하게 머릿말이 없더라도 안전하게 머릿말 쪽번호 둘 다 선택하시고 설정. 그러면 쪽번호가 사라져 있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머릿말과 쪽번호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없앴으니까 다시 첫 번째 페이지도 일단 클릭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쪽에서 감추기 머릿말 쪽번호 2개 체크하시고 설정하니까 1페이지에서도 머릿말과 쪽번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살아있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한 거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우리 ITQ 한글 시험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따세요. 알겠죠? 일주일이에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검사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